우리나라에 고대부터 문자가 있었다는 주장은 옛날부터 있어온 것이다. 연대를 알 수 없는 책 속에선 고조선 때 사용되던 글자라며 신지문자라는 것이 소개돼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 신지문자의 글꼴도 부적 속에서 종종 발견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는 남해 양아리에 있는 바위 그림을 일러 고대 우리 선조들이 쓰던 그림 글자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많은 주장들 가운데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환단곡이라는 책 속에 소개된 가림토 글자다. 모두 38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글자 모양이 한글과 거의 유사하다. 때문에 일부에선 한글은 이 글자로부터 유래됐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부에선 이 가림토 글자가 실제 존재했으며 그 물증이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가림토 문자의 증거로 제시되기도 하는 이 탁본. 이 탁본의 글자가 과연 고조선 시대 우리가 쓰던 글일까? 이 탁본이 소장자가 원래 소장자는 누구냐 하면 서울대학교 그 교수로 지내신 이상백 교수님의 소장품이었어요. 1930년대 학생 시절에 만주 지역에서 탁본하셨다고 합니다. 이 탁본은 이상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한글의 어머니 글자라고 말씀하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탁본을 살펴본 결과 그 가운데는 한글과 유사해 보이는 글꼴들도 들어 있었다. 정말 이것이 가림토 문자 혹은 원시 한글의 흔적일까? 여기에 그거 아까 얘기. 동아시아 고문자를 연구하는 송기중 교수의 도움을 받아 이 문자에 대해 확인해 봤다.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거 어떤 문자인가요? 이게 저 돌골 문자예요. 돌골 문자. 가림토 문자. 아니, 가림토 문자하고는 전혀. 그럼 이 부분은 돌골 민족은 이렇게. 아, 그렇죠. 그 결과 그 이것은 가림토가 아니었다. 이미 해석까지 어느 정도 완료된 돌골 문자였던 것이다. 이거 만주예요. 만주어. 그런데 이 돌골 문자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소리 문자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우이글 지금 그 얘기하는 그 돌골족들이 9세기 10세기에 쓰던 그 우이글 문자를 몽고가 저 칭기스칸 그 등장하기 직전에 13세기, 12세기 말에 이제 받아들여 갖고 몽고로 썼던 걸 16세기 말에 다시 만주족들이 그걸 받아들여 갖고 만주어로 썼어요. 이건 그러니까 만주어라고. 이처럼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뜻글자 외에도 독자적인 소리글자의 전통이 이어져 온 것이다. 우리 민족과 언어학적 계통을 같이 하는 이들. 그렇다면 우리 민족에게도 소리글자의 전통이 있었던 것일까? 이와 관련해 신경준이 지은 훈민정음 운해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우리나라엔 예로부터 사용하던 소경문자가 있었는데 그 수가 일정치 않고 그 꼴의 법칙 또한 없다고 적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한문 외에 민간에서 사용되던 문자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만약 세종 당시 이런 민간 문자가 있었다면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던 세종이 이 문자를 참고했을 가능성도 없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방고전에 대해선 그 어느 기록에서도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세종이 참고했다는 글자, 고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 자방고전이라는 옛 글자가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면서 무언가 참고했을 것이라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참고했다는 옛 글자가 이 훈민정음 28자를 만드는 데 끼친 영향은 아주 미미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훈민정음 해례본 때문입니다. 현재는 한 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책이 발견된 것은 지난 1940년 안동의 한 민가에서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훈민정음의 제작 원리를 두고 아주 수없이 많은 그 논쟁이 있어 왔는데 이 책이 발견되면서 이런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훈민정음 28글자의 제작 원리가 이 책 속에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실로 500여 년 만에 글자 한자 한자의 제작 원리가 밝혀지게 된 것이죠. 해례본을 통해서 본 훈민정음 28글자의 독창적인 제작 원리, 그 비밀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는 오랜 세월 동안 미궁 속에 잠들어 있었다. 때문에 어떤 이는 세종이 창호문의 문양을 바라보다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 만든 것이 기역 니은이란 이론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훈민정음 해례가 발견되면서 터무니없는 것이었음이 밝혀진다. 한글의 글자꼴이 무엇을 본따 만든 것인지 이 책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땄다. 이처럼 5개의 기본음은 발음기관의 생김새에서 본따 만들었던 것이다. 기역 글자가 왜 기역 그런 모습을 가졌느냐 그 말이야. 이런 기역 모습. 그거는 입안에서 기역을 발음할 때 음성학적으로 요런 그 기역 모습, 요런 혀의 모습이 기역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바로 그 기역의 이런 모습을 기역자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 공통이죠. 뭐 동양 사람, 서양 사람, 흑인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기역, K 같은 소리를 발음할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을 할 때 그 발음 기관을 그대로 상영했다 하는 거. 그게 아주 독특한 일이고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한글의 글자꼴이 발음기관의 모습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한 것인지 실험해 보기로 했다. 이것이 맞다면 세종은 이미 500년 전에 발음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해례의 설명 그대로였다. 나. 나머지 글자들도 모두 해례의 설명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 외의 글자들은 매우 간단한 원칙에 의해 만들어지도록 했다. 5글자를 기본으로 삼고 소리가 강해지면 기본자에 획을 더하면 된다. 이런 그 기본 글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획을 더해서 이 크 소리를 만들고 이걸 2번을 더해서 끄 소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여기서 여기 오는 거, 또 여기서 여기 오는 거,